일상에서 인생을 캐다 마이너스 최강소 홍반장. 서반장. 진반장입니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고 심지어 이제 친구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AI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AI가 인간을 다 대체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AI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이 시점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AI를 활용하면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AI 우리한테는 요새는 필수가 된 것 같아. 이 마이너스를 업로드할 때도 항상 제미나이한테 컨펌을 받거든. 업로드 가이드를 내려달라고 하고, 물론 수정을 하긴 해야 되고 타임스탬프도 완전히 완벽하게 찍히진 않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안을 잡아주면 확실히 예전에 막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을 할 때보다 업로드가 좀 수월하게 된다? 빠르게 된다? 확실히 체감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또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 우리는 되게 현장에 맞닿아 있는 일인데 우리 일에 AI를 접목할 수 있을까를 한 몇 년 전에 생각을 했다면 작년부터 그 AI 생성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쓰기도 하고, 나도 우리가 그렇게 잘 활용하게 될 줄 몰랐어. 뒤처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나오는 기술을 계속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쓰게 되더라고. 점점 사용하기 쉬워지고 있어서 코딩을 잘 몰라도 자연어로 입력해서 클릭해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활용하기 쉬워지는 것 같아, 점점. 재작년에는 왜 우리 직원 한 친구한테 AI 이걸 파봐라, 어떻게 하는지 좀 공부를 해봐라 이랬고, 그 친구가 막 코딩 넣고 막 어렵게 해서 설명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말로만 그냥 쓰면 다 나오고 다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뭐 CG 작업할 것도 아니고 막 이런데 영상에 뭐 AI 쓸 일이 있겠어? 이랬는데 작년에 생각보다 진짜 많이 썼어. 어떤 시나리오 작성을 함에 있어서 뭐 이런 거 만들 건데 네가 한번 써봐 이렇게 하고 또 받아가지고 조금만 고쳐갖고 더 하기도 하고, 일에 있어서 과정의 시간이 확 줄어들었달까? 똘똘한 인턴 하나 뽑은 느낌. 과장님은 아니고 딱 인턴 정도? 그렇지. 그러니까 AI가 책임질 건 또 아니니까 과장 레벨은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또 틀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쳐가면서 쓰니까 우리도 한 3가지 일을 좀 동시에 한 느낌이랄까? 예전에는 한 가지 가지고 한 3일 할 거를 요새는 3일 동안 3가지 일을 하게 된다. 약간 이런 체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특히나 진 반장이 그 모델별로 구독 다 하고 모든 모델을 구독하고 있고, 심지어 클로드 같은 건 저는 최고 모델 구독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좀 있어? 저렴한 거야? 훨씬 많은 토큰이 있어서 훨씬 긴 글을 넣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주로 긴 문서를 많이 작성하다 보니까 일반 구독 모델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텐시브하게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하죠. 그 LLM마다 다 잘하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성능이 달라지고 있어서 또 하나에만 너무 집중해서 쓰면은 다른 거를 못 쫓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고루고루 좀 쓰는 편이에요. 이제는 없으면 저는 일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도 되게 오랜 시간 혼자 일하는 상황이었는데 똘똘한 인턴 한 명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체감을 하잖아. AI가 우리 일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걸 돈을 벌고. 그치. 돈까지 벌어지고. 그런 것도 혹시 생각이 들어? 내 일을 이 AI가 대체하게 될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있어 혹시? 있지. 특히나 이거 초반에 그 소라 AI 막 나오고 할 때는 이런 식이면은 영상 제작업자가 필요 없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할 일을 찾아봐야 되나? 라는 생각은 사실 지금도 조금은 있어. 확실히 현장을 직접적으로 담아야 되는 형태의 촬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행사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이 가긴 가야 되잖아. 근데 앞으로 피지컬 AI가 도입돼가지고 휴머노이드 또는 촬영에 최적화돼 있던 어떤 로봇이 사람보다 더 잘 찍어내면은 대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 원래는 대체될 일은 없지 않을까? 앞으로 한 20년 안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CES에 발표된 휴머노이드 같은 걸 딱 봐도 야, 이거 생각보다 현장에 직접 가서 촬영하는 영역도 로봇으로 대체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하기도 했었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카이스트 쪽 촬영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발표하고 이러는 걸 들어봤는데, 사진 촬영하는 로봇이야. 어떤 컨셉을 넣으면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로봇에 위치를 로봇이 스스로 이동하고 조명을 세팅을 하면서 레퍼런스로 준 이미지에
AI에 가장 부합하게끔 촬영을 해내는 거야. 스튜디오 안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그거 보고 나는 살짝 위기다 라고 느꼈고, 그 이후에 AI의 발전, 그리고 피지컬 AI의 발전,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휴머노이드 내지는 로봇, 이런 발전 과정을 보면서 이거 대체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 아직 써보지는 않았지만 컷 편집하는 AI는 진짜 잘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우리 같은 영세업자 말고 좀 대형 이런 영상업체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 그런 기본적인 컷 편집 담당자들은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점점 올라오면 진짜 최고의 창작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대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그렇지. 그래서 요새는 대졸 신입 직원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잖아. 경쟁을 AI랑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한 3일 걸릴 일은 AI 한 3시간 만에 해내니까, 그 외에 디테일이나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기존에 경력이 있는 경력직 전문가가 AI 여러 모델을 데리고 하면은 되니까 효율성 면에서도 AI들은 뭐 지치는 것도 아니고 토큰 모자라면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대졸 신입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기존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이어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 전문직부터 대체가 심화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블루 컬러보다는 화이트 컬러가 대체가 더 많이 될 거고, 그 속도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예전에 우리의 가치관도 사실 그렇지. 전문직은 대체될 일이 있어? 말 그대로 그냥 전문직인 건데, 근데 요새 기사 나오는 것만 봐도 회계사들이 진짜 너무 난리라고 하더라고. 회계사도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수습을 거치면서 자기 사수들한테 뭔가 교육을 받고 그 회계 업무를 익히고, 그러면서 온전한 회계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수습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AI가 지금은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습 회계사들이 뭔가 학습할 수 있는 토양이 완전히 절멸했다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회계사의 채용도 채용이고, 신입사원으로서의 기존에 있는 회계사들의 일들도 상당 부분 지금 이미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가 훨씬 좀 난리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오히려 전문이라서, 그 전문 일이니까 그거를 자료로 집어넣어서 AI가 더 습득하기 쉬워갖고 더 빨리 대체되는 것 같아. 어제는 무슨 영화 예고편을 봤냐면 판사를 AI가 하는 미래 세계여가지고, 진짜 그 법조문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법을 다 AI가 다 외우면 그냥 법에 맞게도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빨리 대체될 수도 있는 전문직 직종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새 많은 로펌들도 그 로펌 뭐 자체 AI 이런 거를 쓰는데, 초급 변호사 한 3명이 한 일주일 걸릴 일을 혼자서 한 30분 만에 자료 정리해놓고 판례 조사, 판례 조사 다 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직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를 학습하고 그걸 전문직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거니까, 딱 학습을 해놓으면 AI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깨달은 필수 노동 인력이 있었잖아요. 마트 직원, 청소하시는 분들. 오히려 그런 영역이 대체가 오히려 더 늦게 되고 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은 맞아. 사고의 영역이었던 부분들은 정말 소수의 진짜 전문가들 외에는 다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수의 전문가들의 정년은 더 연장되겠지. 과거의 미래 사회 생각했을 때 로봇가 뭔가 다 대체할 것 같았던 일들은 지금 다 사람이 하고 있고, 사람이 할 것 같은 일들을 AI가 대체를 하고 있는, 되게 신기하게 미래가 바뀌고 있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제 분야를 진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제 영역은 대체가 진짜 느릴 것 같거든요. 오지에 가서 이게 여전히 똥 오줌을 퍼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거를 뭐 이렇게 수집해서 검체를 싣는 뭐 그런 피지컬 AI를 쓸 수는 있을 텐데, 사람이 가야 되거든.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잖아. 중요하고.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로봇이 비리비리 어디 오지 마을에 나타나서 너희들의 똥을 걷어가겠다 막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줄 거잖아요. 사람이 가서 사정사정 해가 주는데 그래서 너희들의 건강을 체크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 이러면 이게 뭐야 하고 다 부셔버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제 영역은 뭐 문서 쓰고 이런 거는 많이 대체되겠지만, 이제 여전히 사람이 가서 사람과 사람이 교류를 해야 되고 가야 되는 환경이 정말 전 세계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10억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일은 대체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되게 잡이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제 분야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 고대인데 보상이 좀 적다 보니 오라고 하기 어려운 분야였는데, AI들이
인턴 역할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제 수고도 좀 덜어져가지고 혼자서 꽤 오랜 시간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영상도 저랑 협력을 해서 저랑 같이 오지에 다니시면 되지 않을까요? 다큐멘터리를 다큐멘터리 막 이런 거 하고. 아까 나도 영상이 대체될 것 같다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그런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 거야. 뭔가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 돈을 위해서 기획과 구성을 하고 이런 작업들은 이미 AI가 대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진짜 인간이 가야지만 담을 수 있는 화려하진 않더라도 뭔가 리얼한 인간미가 있는 인간성을 담은 가장 가까운 게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좀 다큐멘터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해. 그러게 다큐멘터리를 AI 영상으로 만들면 다큐멘터리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거부감도 사실은 있을 거고 보는 사람 자체도.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좋겠다. 막 뭔가 동물 다큐 이런 거 찍으시는 분들은 거기 막 잠복하고 있고 막 이렇게 또 위험한 상황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피지컬 AI를 활용해서 뭔가 좀 힘든 현장 이런 거 촬영하고 어디에 가서 뭘 찍고 어떻게 사람들과 인터랙션하고 동물과 인터랙션하고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진 반장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대체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대체될 것 같다. 우리 하고 있는 이 영상업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연한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있지. 그러니까 그 막연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 또는 우리가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 작년 초에 진짜 막 여러 모델들 나오면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나오는 거 보면서 좀 되게 불안하긴 했었거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꼭 영상업뿐만이 아니라. 근데 오히려 작년 중반 이후에 AI를 활용을 해보면서 좀 그 불안감이 없어졌어. 오히려? 오히려. 이게 써보면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 인간이 하는 일들은 대체를 하겠지만 AI만으로는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게 어느 정도 발전을 하든 안 하든. 이게 AI라는 것이 사람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람이 아무도 없이 AI만 있으면 그건 인간 사회가 아닌 거잖아. 그리고 사람의 개입하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해요. 응. 검증도 해야 되고 실험 같은 것도 실험 계획도 짜서 그거에 연결된 로봇 암이 연결된 실험 이렇게 도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아예 시약도 자기가 넣고 실험도 다 하고 그다음에 결과 나오면 그걸 분석해서 논문도 쓰고 그거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실험 설계를 해서 다시 실험하고 이거 혼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설계가 잘 됐는지 중간에 뭐 오류는 없는지 사람이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영상이든 뭐 AI 분야에서도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분야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 만들면서도 내가 이거를 한동안은 대체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불안감이 줄어든 이유가 아무리 모델이 발전을 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영상의 결과물이 너무 다른 거야. 내가 사진을 이제 자료 화면 만들어야 되는 게 많아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지같이 입력하면 그지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왜 쓰레기를 입력하면 쓰레기가 나온다고 말을 하듯이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쓰면 정말 미친 듯이 훌륭한 영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무조건 어쨌든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AI가 좀 발전한다고 해도 이거를 같이 활용하는 거지 아예 대체되거나 하진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사실 발동을 하고 구동을 시키는 게 우선이니까 사람이 그거를 엔터를 치지 않는 이상해야 구동이 안 되잖아. AI는. AI 스스로 하는 모델도 있긴 있지. AI 스스로 스스로. 하라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영상을 예로 들면 어떤 영상이 나와야 돼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니즈가 있어야 그걸 만들었을 때의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거 없이 그냥 스스로의 학습으로 인해 가지고 영상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어느 쪽으로 소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인간이 그 소구 포인트를 직접 느껴서 만들려고 의도를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게 영상의 효과라든지 생명력이 부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진 반장의 개념 그게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이긴 하잖아. 어떤 나온 결과값을 그대로 AI의 것을 신뢰를 하기보다는 인간이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AI와 인간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영역의 고민이라고 또 생각이 들긴 하는 거지. 그리고 창작 영역에서는 오히려 창작자들의 능력을 더 폭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럴 것 같아. 크리스마스 시즌 때 엄마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집에 방문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애기한테 보여주는 이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인간은 정말 참 신기하다. AI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서 더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AI 스스로는 그런 생각 못했을 그치. 거잖아요. AI가 괴상한 거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인간이 재밌어하는 어떤 그런 놀이 요소들은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것 같아서 AI를 활용해서 그런 걸 만들어서 바이럴이 되고 모두가 즐겁게 놀고 이런 거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일이나 업무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거기서 남는 에너지를 다양한 창작을 하는데 또 AI를 활용해서 더 인생이 즐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팟캐스트를 작년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밀어붙였던 것도 우리 안에서의 데이터가 조금 쌓여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은 뭔가 우리 일이 대처될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이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 AI가 대체되지 않을 영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컨텐츠, AI가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하는 컨텐츠가 앞으로는 잘 될 것이고 뭔가 대체가 돼 사회의 구조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면 결국엔 인간에게 남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가와 휴식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 여가와 휴식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해낼 수 있는 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통찰, 그 통찰과 함께 우리와 잘 놀아보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그 플레이의 영역, 그 여가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한 영역을 AI가 제시해주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 거지. 내 대신 AI가 쉬어주진 못하니까. 그치. 나 대신 놀아주진 어.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도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이 돼야 앞으로 살아남지 않을까? 러다이트 운동처럼 가가지고 뭐 기계를 다 부셔버릴 것도 아니고 데이터 센터 가가지고 우리가 폭탄 테러할 것도 아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 그런 면에서 앞으로 AI가 발전할 때 이 사회에서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독서랑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맞아.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AI를 활용할 수조차 없고 결국에는 사회에서 도태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AI가 어떤 내용을 막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줘도 쓸모가 없고 내가 질문을 이상하게 하면 결국에는 좋은 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야. 질문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단적으로 아까 그 영상 만드는 것도 엄청난 멋있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자기의 그 프롬프트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 그냥 완전 완벽하게 잘 짜여진 시나리오야. 영화 시나리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는 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A가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영상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띵띵 걸어가는 이런 영상만 나오겠지만 뭐 어떤 배경에 어스름하게 조명이 깔리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자세하게 써놓으니까 진짜 유명한 감독 영화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 거야. 그 글을 쓸 수 있으려면 글쓰기가 맞아.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책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상상력과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가 돼야 논리적으로 프롬프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공대생 남편한테 뭐 사오라고 시킬 때 우유 사와, 아보카도 있으면 6개 사와 이렇게 하면 우유 사오고 아보카도 6개를 사오라는 의도였는데 남편은 우유 사와 우유를 사려고 해 의도를 가졌어. 아보카도 있으면 아보카도가 존재해 6개 사와는 앞에 우유에 붙여서 우유를 6개를 사오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AI가 약간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명령어를 되게 중복되지 않게 입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하려면 인간 자체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을 세분화해서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그것도 그 일 자체에 대한 본인도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언니가 말한 대로 글쓰기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스스로 어떻게 생산해내느냐 한다면 그런 기초적인 인문학적인 토양이 사실은 있어야 질문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라고 하는 정도의 그 질문이 머무른다고 하면은 AI가 도출해내는 결과도 그 수준에 머물겠지.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요렇게 돼서 이런 게 궁금한데 요 부분이 어떻게 잘 됐고 잘못됐는지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논리 구조가 생기고 구성이 생기는 거니까 구성에 맞게끔 더 퀄리티가 높은 답변을 주긴 하겠지. 근데 거기에 나는 더 얹어가지고 AI가 답변을 주잖아. 그걸 또 인간이 한 번 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어. 그치,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과 할루시네이션을 구분할 수 있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떻게 질문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답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게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진 반장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을 얘기하긴 했지만 그게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요새는 또 사회적인 문제로도 또 대두가 되기도 하고 뭐 토론회 같은 데서 나와서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한대잖아. 서로 토론으로 주고받고 하다가 혹시 그거 출처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챗GPT한테 물어봤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그 답변의 신뢰도가 엄청 저하된다라고 사람들도 다 느끼게 되잖아. 뭐야 겨우 챗GPT 쳐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토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정도니까 챗GPT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인간의 능력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챗GPT한테 말해줘라고 하는데 쓰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의견인데 뭐 여기에 덧붙일 만한 뭐 근거를 찾아줘라든지 내가 길게 쓴 거를 단순하게 줄여줘라든지 활용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AI를. 그런데 요새 막 학계에서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되는 교수들조차도 논문이 투고되면 리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리뷰를 그냥 챗GPT에 돌려서 챗GPT한테 리뷰를 시키고 거기서 나온 리뷰 의견을 그냥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학자가 왜 필요해?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좀 그렇다. 그 교수님의 의견이 중요한 건데 지금. 그렇지. 그럴 것 같으면 챗GPT 돌려가지고 보내지, 저널에서도. 그런 성의 없는 연구자들도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긴 한데 그런 게 점점 없어져야겠고 실제로 제대로 활용하려면 GPT한테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수월하게 검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이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AI가 앞으로 더 고도화가 되겠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 이미 나와 있는 모든 지식들은 학습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뭔가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더 큰 지식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인류한테 없다는 거야. 그런 개념들도 요새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또 조만간 더 상위가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이 AI보다 완전히 미친 듯이 그냥 인간을 넘어선 AGI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조금 무서워. 아직 그걸 뭔지 모르기 때문이겠지 아마도. 근데 인간을 이미 뛰어넘었어 AI는.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많은 데이터를 이미 AI가 가지고 있긴 하니까. 근데 AI도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인간한테 결과를 내놓는 거긴 하잖아. 근데 그게 앞으로는 더 고도화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잖아. AI는 그 결과를 내놓고 책임지지 않는다. 인간이 결국 책임지게 된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AI를 데스크탑에 설치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클로드 AI였나? 뭐 그거에다가 일을 시켰는데 요새 AI 모델들은 컴퓨터에 있는 파일도 처리할 수 있고 명령어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 터미널을 통해서. 근데 이제 걔가 다른 AI를 불러와서 걔한테 일을 시켰어. 그래서 인간도 AI한테 일을 시키고 AI는 다른 AI한테 일을 시키고 막 이런 웃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AI가 자기가 그동안에 학습한 데이터로만 또 사고를 계속해서 뭔가 발전해 나가면 그 안에서 오류가 생길 확률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오히려 학습을 이제 끝났고 학습된 데이터로 이렇게 뭔가 조합을 하다 보면 이상한 조합의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어서 또 결국은 검증하는 인간의 인풋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인간 스스로가 발견해내는 통찰이 더 필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뭐 AI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또 아니라 가지고 오류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 같아. 우려 또는 막연한 불안감에 대한 거. 근데 어쨌든 AI는 책임지지 않아. 인간이 책임져야 돼. 사실은 이 문장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를 항상 갖고
AI를 검토해야 된다. 검수해야 된다. 검수자의 입장의 인간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체되고 있는 이 상황에 너무 함몰이 될 게 아니라 이런 대체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발견해야 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일은 또 무엇인가?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 아까 전제 인간은 책임지는 자리이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인간이 할 일이 있다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아마도 좀 막연하게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AI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전히 아마 안 써보신 분들이 어. 많을 거야. 안 써보고 AI 무서워 약간 이렇게 되니까 좀 그런 불안감을 좀 내려놓고 AI를 써보면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거를 자신의 업무에 활용을 해서 자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또는 내가 어떤 잡다한 일을 할 시간에 그걸 AI로 활용해서 그 시간을 줄여갖고 더 다른 일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더 여가를 즐기는데 사용하거나 이렇게 한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해나가면은 AI에 대한 불안감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인간한테는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 그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 우리는 일을 더 해야겠다라는 것보단 남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일과는 좀 인간이 점점 분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 물론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내지는 이제 복지 정책 이런 것들도 맞물려가지고 다 함께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고민을 하면 적어도 우리는 굶어 죽진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은 있어. 근데 두 사람은 AI로 인해서 시간이 생기면 일을 더 할 것 같아서 불안해. 일을 더 안 하고 싶긴 해. 아까도 이제 일을 하는 것보단 다른 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고 일할 있지만 것 같아. 근데 사실 업무 뭐 보고서를 쓰는 그런 시간 자체는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학습 시간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저널을 찾고 논문을 읽고 이런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었다면 요새는 AI랑 일을 막 이렇게 같이 하고 또 걔가 찾는 걸 많이 도와주니까 너무나 많은 자료를 막 쉽게 찾게 되고 하니까 더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사고하게 된달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AI한테 1시간 좀 걸리는 일을 줬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일을 좀 복잡한 걸 많이 시키기 때문에 걔가 답을 주는 게 꽤 오래 걸리거든요. 걔가 1시간 일해서 저한테 답을 주면 저는 그걸 소화하는데 4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또 제가 4시간 소화한 뒤에 걔한테 또 한 2시간 처리할 일을 줘. 그럼 걔가 또 처리하고 저한테 결과물을 저는 한 이제 6시간 걸리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깊이 파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늘어난 그런 거라서 저는 근데 좋거든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요새 드는 생각은 대학의 역할이 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맞아. AI랑 학습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거든요. 연구도 진짜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아지고 근데 만약에 노 교수님들이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대학에서 비싼 돈 내고 배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월 200불 내고 AI 사용해서 하면 훨씬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방대한 자료를 순식간에 이렇게 막 처리하면서 과외 선생님이 생기는 거잖아. 엄청 똑똑한 세계 석학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대학이 점점 필요성이 좀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자율적으로 공부하려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지만 덧붙여서 지금 점점 취업률도 떨어지니까 지금 다 대학을 가는 이유가 취업하려고 가는 건데 대학 가도 취업이 안 돼. 그럼 대학 왜 가?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필요 없어지고 진짜 공부할 사람들만 남는 정말 진짜 실제 대학의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걸로 남겠지. 그럼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해? AI가 등장하면서 물론 이제 진반장처럼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지고 학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다 AI에 의존해버리기 때문에 점점 지능이 낮아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잖아. 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글쓰기랑 읽기 이런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AI를 활용해서 편해라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면 진짜 멍청해질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은 한 뭐 1, 2년 사이에 도태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 나는 또 그런 생각 들어. 만화책을 많이 읽는다고 문해력이 떨어지나? 이런 것 비슷하게 오히려 재밌게 전 세계의 지식을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약간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오류도 있지만 모델이 점점 발전하면서 좀 더 정확해지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모델이 정확해져서 정말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준다면 단기간에 정말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가야만 볼 수 있었고 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됐던 그 지식이 모두에게 전달돼서 활자 문명이 융성해진 것처럼 AI 문명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쉽게 많은 지식을 획득해서 더 똑똑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근데 그거는 학습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학습이 거.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계속 자꾸 쓰다 보면 답변이 되게 금방금방 들어오니까 옛날 같으면은 찾는 게 귀찮아서 안 찾아보는 것도 요새는 그냥 핸드폰에 바로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시간으로 궁금증을 막 해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더 되지 않을까? 특히 애기들이 활용하는 걸 보면 애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잘 쓰잖아요. 뇌병 걸렸을 때 엄마들이 AI 하는 거 알려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애들이 언어도 그냥 한국에 있는 애인데 막 3개, 4개 국어 AI랑 연습해서 막 하고 요새 그렇게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멍청해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히려 지식이 비용도 낮아지고 이게 더 활성화되면 그리고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접할 수 있으면 빈부격차에 이런 거 상관없이 고등 교육기관에 가야만 제공됐던 지식이 제공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같은 나이대에 같은 교육 수준을 받잖아요. 그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사람의 소화 능력에 따라서 5살짜리도 대학 교재를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분야를 집안에 앉아서 손쉽게 파내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막 비싼 과외 학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지 이제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거야. 어차피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내가 그걸 왜 공부해? 배워야 해?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그날 외국어 얘기할 때도 얘기한 거지만 내가 외국어 배우지 않아도 번역 다 해주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면 바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사람이. 결국에는 의지의 차이인 것 같긴 해. 나도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정리됐는데 TV가 바보 상자라고 불리던 그걸 보면 사람들이 바보가 될 것이야 라고 공포감에 질렸던 이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흘러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유튜브가 발달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보만 취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일방적으로 습득만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다지 멍청해졌다고 보이진 않는 거야.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AI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습득한다라는 액션 자체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깊은 지식만이 필요한 거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넓고 잡다한 지식. 나의 삶의 태도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깊진 않아도 그냥 넓게 지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싶어서. 아는 척하고 싶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욕구니까 그런 것들을 채우는 데에 있어서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연습인 것 같아. 나의 호기심을 어떻게 빨리 습득을 할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연습이 그 AI와의 소통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취득해서 정보들을 계속 넓혀가다 보면 이거 나 좀 더 알고 싶은데 라고 찾아지는 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걸 찾고 질문하고 그런 능력도 서반장이 얘기했듯이 인문학적인 토양 내지는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발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럼 좀 더 세련돼질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나는 내 말 조금 더 변호해보자면 왜 우리가 좋은 대학을 안 나오고 뭐 해도 시골에 계시는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 되게 지혜로우신 분들 있잖아. 삶의 지혜가 진짜 많으신 분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걸 보고 듣고 거기서 쌓인 어떤 삶의 지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AI가 많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것도 너무 깊이만 알고자 하는 그 지식보다도 그냥 넓게 이해하고자 하는 게 사람이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태도라고 보여지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깊은 것만 파다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시야도 좁아지고 그렇잖아. 근데 그 AI를 통해 가지고 얻은 넓은 지식들을 토대로 인간들끼리도 교류를 하다 보면은 스몰 토크를 하더라도 사회성을 기르는데도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난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지. AI 지식에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것 같아 나는. 학습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정말 쉽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공부해서 확 올라가고 학습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점점 도태되는 진짜 양극화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것도 기우라고 보는 게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유튜브를 영영 못 볼 줄 알았어. 우리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을 활용 못하고 피처폰만 사용하다가 여생을 보낼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잘 쓰고 우리나라 노년층은 정말 디지털 문해력이 높지. 한 번 써보면 정말 편하잖아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쓰는 사람은 그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렇게 인터넷 보급도 잘 돼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진짜 높고 또 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도 높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되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야말로.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막 서로 다투는 그거 아예 물어봐 해서 켜가지고 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바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좀 코믹한 상황이 연출이 되듯이 이젠 앞으로는 그냥 얘기만 하면 다 되는 지금도 물론 되지만 그 기술이 점점 고도화가 된다면 노년층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그 접근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AI를 통해서 함께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도 좀 기대돼. 어르신들 진짜 잘 써. 독거노인 분들 그런 안전 체크하려고 원래 뭐 헤이지니 이런 모델 알렉사 이런 거 막 보급했었는데 걔네들한테도 뭐 오늘 날씨 어때? 뭐 아리야 막 이렇게 불러서 막 물어보고 이런 거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스탠드형으로 생긴 거 말고 인형한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인형하고 실제로 안을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진짜 약간 손주 대하듯이 아리야 할아버지 나갔다 올게 잘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대화를 하면서 적적함도 달래고 그게 심리적으로 진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걸 하는데 어떤 할머니는 얘가 한 번에 잘 못 알아듣니까 막 답답해하고 왜 내 말 이렇게 못 알아듣니 왜 자꾸 딴소리라니 막 이러시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 AI 모델을 탑재해서 더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은 노년층 분들한테 오히려 진짜 더 도움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 측면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 특히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또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유튜브에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을 막 보시는 것보다 더 좀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 그건 되게 무서워요. 너무 고도화되면서 영상 특히 예전에는 AI가 만든 게 티가 났거든요. 근데 요새 점점 티가 안 나잖아요. 악의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이런 거짓 영상을 만들었을 때 판별이 안 될 것 같아. 이미 연예인들 이용해가지고 사기 많이 치죠. 그렇죠. 연예인 사기도 있고 정말 의학 전문가가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의학 정보를 주는 것들도 요새 있더라고요. 엄청 보고 나오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게 인간이 개입해서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지만 정말 판단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면은 그런 건 어떡하지? 그러니까 생산물에 대해서 사용 자체는 인간이 뭔가 통제를 한다고 해도 이미 만들어진 구별이 굉장히 어려운 교묘한 그런 어떤 거짓 정보 아니면 산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결국에는 시스템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봐. 지금 뭐 우려가 되는 지점들은 점점 뭐 세계적으로도 합의를 이뤄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면서 AI로 생성된 이미지다, AI로 생성된 무조건 영상이다, 박히기, 그냥 워터마크. 워터마크로 그냥 박아버리고 그 안에 메타데이터도 완전히 다 기록이 돼가지고 이게 어디에들 업로드가 되더라도 AI로 생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문구가 무조건 출력되게끔 이제 앞으로 다 개편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진짜 비판적인 사고로 보는 걸 이제 더 교육하고 배워야겠지. 이걸 봤을 때 이건 AI로 만든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봐야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야지 더 되니까 앞으로 뭐 사회적으로 교육이 이제 중요하겠지. 더블체크, 크로스체크 하는 걸 습관화해야 되겠지. 사람은 어쨌든 의심을 하는 존재이고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을 하잖아 적어도. 그러면 이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지. 어쨌든 그 AI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도 이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는 지금 계속해서 열띤 토론과 함께 정책적인 토대를 만들고 그걸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인간들의 통찰로 인해서 그 AI를 충분히 통제하고 통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결국에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힘이 분명히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AI가 점점 고도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이 AI를 통제를 하려고 하면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보긴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다고 해가지고 불안감이 아주 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AI를 좀 대해야 되고 어떤 능력들을 스스로 기르는 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 느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AI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신가요? 그 불안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를 나눠보면은 조금 더 건실한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